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빨리 2.4단원이랑 2.8단원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증명은 안 했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네? 내용이 뭐냐면요. 그냥 익스플릿 폼으로 쓰여져 있는 y''은 t와 y에 관한 어떤 함수. 어쨌든 y''은 뭐 xy 혹은 t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t0는 y0로 보낼 것. 이렇게 생긴 미방이 있으면 이 미방의 해를 유일하게 찾을 수가 있다 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리니어인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좀 증명을 했어요. 뭐 증명이 앞으로의 내용에서 많이 쓰이진 않아요. 하이어 오더에서는 증명을 좀 쓰는데 이제 퍼스트 오더는 거의 끝나갑니다. 사실 두 번째 시간 네 번째 주에 얘기를 할 때는 이미 끝나 있는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명이 상당히 재밌는 증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번 영상에서 증명의 스케치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얘는 이 증명에 관한 어떤 내용도 뭐 미분 방정식에 여러분의 평가에 쓰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증명이 나중에 해석 개론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대학원 해석학이나 아니면 함수 해석학이란 과목 같은 걸 들으면 훨씬 더 깔끔하고 쉽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은 아직은 그런 툴이 없어요. 그래서 증명을 무식하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되긴 된다 라는 얘기로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속도도 조금 빠를 거고요. 그리고 모든 학생이 다 이 영상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영상은 기본적으로 이 명제에 증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그래서 조금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한테 주는 영상이고요. 그리고 또 모두 다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미방을 뭐 2016년, 2018년 할 때는 진짜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하면 다른 학생들이 3분의 2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제 자니까, 아니면 지루해하니까. 근데 이제 저번 주에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원격 강의는 이게 장점이죠. 뭐 여기 숙제 안 내면 되니까, 시험 안 내면 되니까, 그냥 제가 올리고 싶은 거 올리면 되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명제 한 번만 보고 귀찮은 명제를 좀 더 쉬운 명제로 바꿔가지고 증명을 시도 한번 해봅시다. 아이디어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초기값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초기값 문제에서 f라는 함수는 x는 알파부터 베타, t는 알파부터 베타, y는 감마부터 델타 사이에 있는 이런 사각형에서만 정의가 된 함수입니다. 사각형 밖에서는 몰라요. 그래서 얘인데 알파 베타 귀찮고 감마 델타 귀찮잖아요. t0를 y0로 보내라, 이것도 귀찮잖아요. 우리가 얘를 옮깁시다. t0 근처 대신에 여기를 0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함수를 전체적으로 평행이동하면 되니까. 이것도 평행이동을 해요. 그래서 귀찮게 실이 t0, y0가 아래 들어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0,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0,0에서만 하면 일반적인 거는 함수에 평행이동을 사용하면 될 수 있겠죠. 평행이동 했다고 쳐봐요.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위 아래 길이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전체, 이제 우리가 증명할 건 어차피 전체에서 해를 보이는 거는 글렀고, t0에 바뀐 코디네이트에서는 0 근처에서만 해가 존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좀 더 크다고 해도 뚝 잘라. 위가 좀 더 크다고 하면 위를 뚝 잘라.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b부터 b까지, 그냥 좀 이쁜 사각형이라고 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귀찮아. 어차피 우리가 이 t0, y0를 0으로 했으면 이거를 좀 이렇게 b부터 b, 마이너스 b부터 b까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때 풀면 다 푼 거지. 사각형의 중심에 0,0이 있다고 가정해도 되니까. 이거를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똑같은 명제를 이렇게 해야 두 개가 다 보이나요? 똑같은 명제를 여기 썼습니다. 아까처럼 함수 f를 평행이동 해가지고요, 그냥
초기값 문제를 쉽게 풀어보자. 0일 때 0으로 가는 초기값 문제를 풀자. 정의역은 아까처럼 그 많은 지우개가 정의역은 아까처럼 x축은 마이너스 t축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 y축은 b부터 b까지 만이라고 하자 라고 그냥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오른쪽의 그림처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마이너스 b부터 b까지 여기가 중간이 0,0인 이런 영역에서 함수 f가 정의되어 있다고 하자. 함수 f랑 f의 y에 대한 편미분이 이 사각형에서 연속이면 t0 근처에서 줄일 수가 있어서 t0가 0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서 이 영역에서 해가 존재함을 증명하겠다 라고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는 뭐 t0 마이너스 h부터 t0 플러스 h까지가 속한다 이랬는데 그냥 마이너스 h부터 h까지가 마이너스 a부터 a 사이에 속하고 해가 존재해서 그러니까 y를 어떤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어가지고 얘가 되고 즉 미방의 해가 되고 초기값 문제에 해도 되고 얘가 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찾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there is a solution 해가 있는데 그 해는 딱 하나밖에 없다. 초기값 문제의 해는 있고 유일하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명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자, 얘 어떻게 증명하나 봅시다. 우선 또 그리고 아까 지난주 영상에서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줄여서 해를 존재하게 찾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증명 자체는 하나하나 따지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제가 좀 빨리 할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봐서 이해가 안 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책에서도 증명의 많은 것들은 아웃라인만 되어 있고 또 관심 있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증명이 잘 된다라고 연습 문제로 많이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 되는데 책은 좀 중원부원하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요약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도 제가 이렇게 쓰죠. 증명을 다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스케치만 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초기값 문제를 봅시다. 초기값 문제 초기값 문제가 뭐였나요? 그냥 미방에다가 0일 때 0을 넣는 거였어요. IVP를 잘 보면 이거였어요. 초기값 문제가 되려면 P'T는 F의 T, phi T가 돼야 돼요. 이게 미방이었잖아요. Y'은 F, T, Y 였으니까. 그러니까 phi가 Y는 phi T가 해가 되려면 얘가 돼야지. 그리고 0을 넣었을 때 0이 나오는.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얘가 해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얘를 한번 적분해 봅시다. t에 관해서 적분해 봐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phi t가 0부터 t까지 f s, phi s ds for all t in minus h부터 h까지. 이 둘이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얘가 된다고 쳐요. 그럼 적분해 봅시다. 양변을 적분하면 이게 왼쪽 적분, 이게 오른쪽 적분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됩니다. 오른쪽이 된다고 칩시다. 양변을 미분하면 얘 미분하면 phi 프라임, 얘 미분하면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안에 있는 함수에 그냥 t 취한 거 끝이죠. 이거 일변수 함수입니다. t에 관한. 적분할 때 적분해서 없어지는 거는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t 대신에 s를 쓰고 있는 거 맞죠? 이렇게 썼습니다. t에다가 0 넣으면 0부터 0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0이지. 그래서 이 조건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둘이 똑같습니다. 얘는 뭐라 그러냐면 미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 아닙니다. 근데 다루기가 편해요. 얘는 뭐라 그러냐면 뭔가 함수를 구하는 건데 적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분 방정식이라 그럽니다. 이름 간단하죠. 자, 얘를 우리가 그 미분 방정식에 대응되는 적분 방정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한 거
미방의 해를 찾는 거랑 미방에 대응되는 적분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해를 찾는데 그냥 딱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해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해를 한 가지, 두 가지 다른 방법들을 써가지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수학적 귀납법을 써서 찾아보려고요. 먼저 어떻게 찾을 거냐면 phi 제로란 이걸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랑 얘가 있는데 하나는 안에 있고 하나는 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함수가 있으면 이렇게 정의되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를 그 다음 함수로 정의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 phi 제로를 우선 0이라고 합시다. 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phi t라는 함수는 이렇게 정의를 하려고 해요. ft st 대신에 적분에서 없어질 거니까 phi s에 0에서 t까지 적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를 우리가 왜 오른쪽을 블랙박스처럼 봐요. 오른쪽에 p0를 넣어서 왼쪽에 나오는 걸 p1으로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p1을 넣어서 왼쪽에 나오는 걸 p2로 하려고 해요. 땡땡땡땡. 오른쪽에 pn을 넣어서 왼쪽에 나오는 걸 pn 플러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우리 괜히 노테이션 어려운데 개념 자체는 쉬워요. 우리 인덕션 쓰는 겁니다. 0부터 t까지 f s, phi 여긴 제로죠. n s d s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s는 적분해서 사라지는 거고 이 세 식의 오른쪽은 전부 다 결과적으로 적분하고 나면 t에 관한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여러분이 수학원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일변수 함수의 적분이에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거 정의한 겁니다. 맞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이 phi n의 극한이 해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먼저 간단하게 봅시다. 노트라고 얘기를 하면 이 정도는 눈치채야지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phi n이 phi n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운이 좋아가지고 몇 번 했는데 얘가 겹쳤다고 쳐요. 그러면 그 phi n은 해가 됩니다. 왜? 이 식에서 phi n이랑 phi n 플러스 1이 같다고 쳐요. 그러면 얘를 잘 보면 여기서 phi n이라는 해가 이 적분 방정식의 해잖아요. phi n이라는 해가 이 적분 방정식의 해잖아요. 양변을 미분하면 이 IVP의 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phi n은 해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운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phi n, phi 100, phi 101, 102, 103, 104, phi 1000, phi 10,000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서로 다 다르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어디 보자. 그냥 이제 phi 1, phi 2 이게 어느 순간 딱 멈춰버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보통 생각하는 게 얘네들 수열이니까 함수들의 수열이긴 하지만 어쨌든 수열이니까 이런 거 본 적이 있긴 있어요. 수학 1에서 테일러 시리즈가 함수들의 수열입니다. 1차 테일러 폴리노미얼, 2차 테일러 폴리노미얼, 3차 테일러 폴리노미얼 점점 늘어나는 다항식들의 수열이고 극한은 원래 함수죠. 그런 것들의 일반화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phi가 이 함수들이 극한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각각의 x에서 phi nx를 숫자잖아요. x 하나가 딱 고정하면 phi nx에 극한이 있으면 걔를 phi x라고 정의하면 phi x라는 함수는 잘 정의되겠습니다. 각각의 x에 대해서 다 정의가 되니까. 그래서 얘가 존재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도 역시 해가 됩니다. 왜? 이 식을 봅시다. 양변의 극한을 취해요. 아직 이건 엄밀한 증명은 아니지만 그 극한을 취하면 여기 극한 취하면 p잖아요. 여기 극한 취하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이따가는 증명을 간단하게 하겠지만 이 극한이 적분이랑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는 0부터 t까지 fs phi t dt fs phi s ds 얘가 만족하는 거네. 극한이
역시 미분하면 IVF의 솔루션이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거 처음에 아무 함수로나 시작해요. 우선 0으로 시작했는데 꼭 0으로 시작할 필요는 없고 그냥 뭐 여러분이 원하는 함수로 시작해도 됩니다. 잘 정의만 되는 함수면 돼요. 편하니까. 증명할 때는 뭐 해가 있음을 보이면 되는 거니까 0부터 시작을 해서 적분 방정식의 오른쪽으로부터 새로운 함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극한이 해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증명을 할 때 증명이 좀 이 영상을 보다 헷갈리는 것 같다. 그러면 중간중간을 보고 나서 이 큰 꼭지만 보고 머릿속으로 그림이 이렇게 되는구나. 증명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긴 했지만 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운이 나빠가지고 자,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pn을 정의를 했어요. 운이 좋아. 근데 아까 함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의가 된다 그랬죠? 그림에서 보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마이너스 b부터 b까지 여기서 정의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pn이 무지무지 커가지고 s, pn이 이 박스 안에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함수가 정의가 안 되는 거네.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 pn 플러스 1이 잘 정의가 되려면 함수 값이 너무 크면 안 되겠다. 그죠? 근데 뭐 적분을 했는데 함수 값이 너무 크지 않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보장을 하지?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아이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pn이라는 함수를 취하면 함수 값이 무지 커질 수 있으니까 포기해. 대신 좀 줄여서 마이너스 h부터 h까지만 함수 값을 생각해 보겠다 라는 아이디어를 쓰고 싶어요. 말로 한 것들을 좀 풀어서 써봅시다. 조금만 더 엄밀하게. 만약에 h가 충분히 작다고 합시다. 이 얼마나 작을지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이제 명제야 앞에서도 했고 지난번에 얘기도 했고 하니까 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명제는 지웁시다. 뭐 초기값 문제에 해가 존재한다. 모든 정역에서는 아니지만 마이너스 h부터 h까지 존재한다. 그게 끝이잖아요. 자, h가 충분히 작으면 우리가 pn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자,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간단히 봐봅시다. 만약에 y는 pn x가 있잖아요. 얘가 r을 넘는다고 칩시다. 그럼 뭐야? 우리가 얘에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얘, 얘가 사각형의 밖에 있으니까 함수가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정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줄이고 싶어요. 어떻게? a부터 a 안에 있는 값으로 줄이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이때는 우리가 정의 자체는 마이너스 h랑 h를 포함을 하게 잡긴 잡을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나 봅시다. f가 우선 연속이잖아요. 컨티뉴스 귀찮으니까 컨트라고 썼습니다. r이 아까 그 사각형이에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d축은 y축은 b부터 마이너스 b까지. 얘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m이라는 숫자가 존재해서요. f 값이 전부 m보다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연속이니까 그냥 그림을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배웠죠. 수학원에서도 얘기를 했다. 그 닫힌 구간이 있으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함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잖아요. 닫힌 구간 곱하기 닫힌 구간이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마이너스 b부터 b까지 이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곱하기 마이너스 b부터 b까지 이런 거였으니까 닫힌 사각형이잖아요. 닫힌 사각형에서의 연속함수도 최대값이 있습니다. 함수에. 그래서 그 최대값을 m이라고 해도 되고 그거보다 더 큰 m을 잡아도 됩니다. 해석개론의 얘기로 얘기하면
R이 컴팩트니까 최대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미방만 듣고 해석계로는 안 될 때는 몰라도 돼요. 자, 우리가 phi n 플러스 1의 phi n의 미분을 봐요. 그럼 얘는 뭐냐면 아까 phi n이 뭐 별거 아니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n-1번째 f 취하고 적분한 거. 양변을 미분하면 여기는 f t p n-1 t가 나오겠죠. 써봅시다. f t phi n phi n-1 t. 그쵸?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phi n 프라임을 이렇게 쓸 수 있다. 오른쪽은 적분 방정식에 미분을 하면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부터 나오는 거다라고 그냥 단순히 얘기한 거예요. 얘니까 우리가 아까 문제가 됐던 게 이 phi n이 함수값이 커지는 걸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근데 지가 아무리 커져봤자 기울기가 f값, f는 최대가 m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m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이 phi n의 최대 기울기가 지가 커봤자 m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phi n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대충 그려봐요. 대충 뭐 엄밀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 우리가 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가 있고 마이너스 b부터 b까지가 있고 이런 사각형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울기가 m이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m이니까 이때 b를 m으로 나눈 값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이게 운이 좋아가지고 a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a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큰 경우도 한번 봐보죠. 둘 다 똑같습니다. 여기가 똑같아요. a, a, b, b고요. 이때는 b-m이 b 나누기 m이 더 큰 케이스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두 개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은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가 여기서 이만큼 갈 때 기울기가 많아야 m이니까, 그쵸? phi n이라는 함수를 그리고 싶어요. 기울기가 많아야 m이니까 지가 아무리 커봤자 제가 색칠한 영역에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직선 그린 거예요. 기울기가 m인 직선 두 개를 그렸습니다. 여기서도 그려보지 뭐.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를 이렇게 약간 우리가 이렇게 빗금을 쳐봅시다. 여기도 이렇게 약간 빗금을 쳐봐요. 원래는 이 빗금을 b-m까지 치니까 바깥에 이 왼쪽 오른쪽도 다 치고 싶은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함수가 거기선 정의가 안 되니까. 자, 이렇게 쓰면 phi n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이거 잠깐 여기를 봅시다. 뭐 별건 아닌데 0이면 0이잖아요. 그쵸? 0부터 0까지 정분하니까 0이지. 그래서 phi n이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y는 phi n 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 phi n의 기울기가 커봤자 m이니까 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프는 이 빗금친 영역 안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각각의 점에서 기울기가 다 m보다 작으니까. 이거 뛰쳐나가 버리면 어느 순간 기울기가 크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울기가 m보다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빗금친 영역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쵸? 자, 우리가 한 일이 뭐냐, 심플합니다. 여기 a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바깥에는 우리가 몰라요. 바깥에는 당장 신경을 안 쓰고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x가 이 빗금친 영역에 가로축 안에 있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n분의 b부터 n분의 b 안에 있다고 쳐요. 그러면 함수값 pn은 R 안에 있는 거예요. 원래 사각형 안에. 그래서 함수값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따라서 t, 방금 그 얘기를 그냥 써봅시다. 말로만 하는 것보다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R이
이 방금 빗금친 영역을 포함하면 그러면 걱정 없이 그 영역에서 저 phi n 플러스 1을 정의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야? t가 n분의 b보다 작든가 n분의 b가 크면 그러면 a보다 작든가 둘 중에 최소값보다는 작아야지. 그렇습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d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하자. 마이너스 h부터 h까지 곱하기 마이너스 b부터 b까지까지. 얘를 원래 사각형 안에 있는 애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h가 뭐지? 이 값입니다. 그래서 아까 h를 작게 줄인다 그랬어요. 왜 작게 줄이냐? 이제 우리가 p1, p2, p3, p4 이런 것들을 구하는데 pn 값들이 너무 커져가지고 f를 적용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도록 이 영역 안에 있으면 이 영역 이 빗금친 영역 안에 있으면 이 기울기는 이 pn의 기울기가 n보다 작기 때문에 이 r 안에 있잖아요, 함수값이. 그래서 h를 이것보다 작게 잡으면 됩니다. 이 값으로 똑같이 잡아도 돼요. 제일 크게 잡으려면 였습니다. 헷갈리죠? 헷갈리면 얘 잠깐 무시해버리고요.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에서 우리가 한 일은 h가 작으면 우리가 실제로 이 적분 방정식으로 하나하나 계산한 거 있죠. pn이 p0로 1 만들고 p1으로 p2 만들고 pn으로 pn 플러스 1을 만들고 그게 다 존재한다. 오케이. pn이라는 함수들이 다 잘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이디어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극한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운이 좋아서 pn이랑 pn 플러스 1이 같으면 그럼 해가 존재하니까 오케이, 상관없어.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해의 존재성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증명이 아주 어렵진 않은데 문제는 이제 2학년 때 쓴 것에 그 범위를 살짝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서 처음 보면 헷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면 재밌을 거예요. 이 pt를 우리가 리밋 phi n t는 마이너스 h부터 h까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얘 존재한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존재성이 증명이 좀 길긴 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적어오긴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려고. 이거는 뭐 관심 있으면 제 연구실로 찾아오면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연습 문제에 기본적으로 풀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쓰겠습니다. Outlined in the exercise in the text. 사실은 중간값 정리 쓰고 그다음에 수학적 귀납법 쓰고 이런 것들 몇 번 하다 보면 되긴 됩니다.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니까 쓰면 또 한 페이지 걸리니까 이게 존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때 딱 하나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파셜 f 바이 파셜 y가 이 아까 뭐라 그랬지 이거? x축이 h, y축이 b 이거였습니다.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b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이니까 정의역을 좀 줄여놓은 restriction에서도 연속이겠죠. 그래서 얘가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k를 이렇게 씁시다. 연속이니까 최대값이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f의 편미분이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그 연속 함수의 사각형에서의 최대값을 놓겠습니다. 우리 아까 m을 f의 사각형에서의 최대값으로 놨습니다. m이나 k나 똑같습니다. 이 k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요. 이것도 사실은 이 풀이에 있는데 이 사실은 이 다음에 쓰니까 그냥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얘가 k 곱하기 y1 마이너스 y 풀어서 쓰죠 뭐. 얘를 생각해 봅시다. t는 똑같고요. y1, y2가 다릅니다. 이때 우리가 t를 고정을 시켜놓고 생각을 하면 fy1 마이너스 fy2인데 이거
딱 보면은 민밸류 정리가 생각나죠. 평균값 정리가. 이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어떤 점이죠. 어떤 점이죠. 어떤 점. y1과 y2 사이에 있는 어떤 점. 귀찮으니까 그건 쓰지 맙시다. 에다가 y1 마이너스 y2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평균값, 여러분 고등학교 때부터 다 알고 있던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근데 얘는 k보다 작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D에 있는 모든 점에서요. 모든 t, y1, t, y2라는 점에서입니다. 단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y1, y2는 달라도 t는 같아야 돼요. 나머지는 궁금하면 저한테 오세요.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p가 솔루션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적분 방정식의 솔루션 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미분 방정식이 아니지. Pn 가지고 Pn 플러스 1을 만들어내는 적분 방정식의 극한을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써보죠 뭐. 간단하니까. Pn 플러스 1이 이거 굳이 쓸 필요 없긴 한데 T까지 F, S, Pn, S, ds 라고 우리가 놓습니다. 양변을 리밋을 취하는 거예요. 양변 리밋을 취하면 얘의 리밋은 p잖아요. 얘의 리밋은 그냥 리밋 취한 거예요. 극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극한을 취한 겁니다. 자, 증명을 하긴 해야 돼요. 사실은 이 증명이 저 4의 증명을 할 때 위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 수렴이 좋은 수렴이라서 리미트가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분이랑 극한을 바꿀 수 있어요. 보통 항상 되는 건 아니고 이 경우는 좋으니까 됩니다. 그래서 써볼까? 리미트 f, s, pns, ds. n이 무한대로 가는 거 귀찮으니까 안 썼습니다. 얘는 0부터 t까지 f, s, ps, ds. 이거 안에 거지 다 연소함수니까 극한 취하면 pn이 p로 가겠지. 얘입니다. 적분 방정식에 해가 되네. 따라서 미분 방정식에 해도 되네. 그래서 얘는 p는 역시 솔루션입니다. 처음에 주어진 초기값 문제에 해가 됩니다. 우리가 둘이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의 끝났습니다. 자, 뭐가 남았지? 뭐가 남았을까요? 어디 보자. 해가 된다는 건 증명했습니다. 해가 모든 구간에 존재할 필요는 없지만 마이너스 h부터 h까지 된다는 거 존재했습니다. 딱 하나 존재 안 한 거. 해가 유일하다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p가 사실은 해가 하나다. 여러 개의 해가 될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뭐 어렵진 않은데요. 계산은 좀 귀찮습니다. 해가 유일하다는 걸 보이려면 어떻게 보여야 될까? 해가 두 개가 있다고 하자. 둘은 같다. 라는 걸 보여야 됩니다. 따라서 후사해를 다른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pt 마이너스 후사이t를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하면 얘는 p도 우리 아까 얘기했죠. 미분 방정식에 해가 된다는 거랑 대응하는 적분 방정식에 해가 된다는 거랑 같다. p도 대응하는 적분 방정식의 해, 푸사이도 대응하는 적분 방정식의 해 써봅시다. 0부터 t까지 f, t, pt 맞는데 적분에서 없어지는 거를 강조하고 싶으니까 f, s, 푸사이 s의 적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얘의 크기는? 얘의 크기입니다. 얘의 크기는 이 함수는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얘를 절대값을 안으로 넣어요. 이것도 적분에 대한 삼각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 음수 양수 될 수 있으니까 더 커져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 값 있죠. 이 값이 우리가 여기서 구했던 이거랑 되게 생김새가 비슷해 보인다. y1 대신에 ps고 y2 대신에 fs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k 곱하기 0부터 t까지
phi s 마이너스 psi s ds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함수가 왼쪽에도 나왔고 오른쪽에도 나왔습니다. 이 분홍식에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함수인 u라는 함수를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저 오른쪽에 있는 함수로 0부터 t까지 phi t 마이너스 psi t dt 써도 되는데 우리 늘 그랬듯이 적분에서 없어지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함수의 특성을 봅시다. u는 0보다 크고 나갔죠. 당연히. 맞죠? 양수를 적분한 건데 어떻게 음수가 나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가 나와야지. 또 0을 넣으면 0이 되겠습니다. 당연하지. 0부터 0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얘가 나오잖아요. 이 u에 대한 방정식을 써봅시다. 이 v는 이걸 미분하면 저 phi t 마이너스 psi t의 절대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위의 식을 그대로 써보면 u 프라임 t가 이것보다 작다. k u t 모든 t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t 귀찮으니까 빼버립시다. 그럼 저건 뭐야? u 마이너스 ku는 전부 다 0보다 작다는 거예요. 양변에다가 지수함수를 잠깐 곱해 봅시다. 여기다가 우리가 2의 마이너스 kt를 이렇게 곱한 겁니다. 곱하고 나면 우리 이거 리니어 OD에서 한 것처럼 합쳤을 수 있겠네. 따라서 2의 마이너스 ktu라는 함수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이거 미분하면 얘잖아요? 맞죠? 빨간색이 들어있는 것까지 하니까. 자, 뭘 한 거지? 이 함수가 u도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고 지수함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니까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0보다 작거나 같대. 따라서 2의 마이너스 kt u는 0이고요. 따라서 u는 0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모든 h보다 작은 t에 대해서. u가 0이에요. u가 0이면 이 함수가 0이라는 겁니다. 0함수의 미분해도 0이잖아요. 따라서 u'도 0이에요. u'이 뭐지? 따라서 pt 마이너스 psi t가 0이라는 거예요. 모든 마이너스 h부터 h까지의 t 안에서. 즉 p랑 psi가 모든 t에 관해서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따라서 p랑 psi랑 같다. 마이너스 h부터 h 사이의 t에서. 결론. 해가 유일하다. 왜? psi가 다른 해면 p랑 같아야 되니까. 자, 우리가 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해 봅시다. 막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요. 아웃라인은 쉽긴 한데 문제 3개에 걸쳐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면 한번 봐보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수학 접근화법 쓰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한 거 꼭지만 봅시다. 미방이 있어요. 미방을 대응하는 적분방정식으로 바꿨습니다. 해를 바로 찾기 어려우니까 해를 근사적으로 찾고 싶어요. 그래서 그 적분방정식을 사용해서 간단한 영함수부터 시작해서 이 적분방정식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되는가를 P1, P2, P3, P4 이렇게 쭉 정의를 했습니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얘가 비슷해질 것 같잖아요. 이거 PN일 때 PN 플러스 1이 나오고 중간에 같아 버렸다 그러면 얘는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해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극한을 취하면 같겠구나. 근데 극한을 취하려면 문제가 있어요. PN들이 전부 다 정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정의가 돼 있게 하기 위해서 H가 작아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했고요. 정의가 돼 있으면 어떻게 하다 보면 극한이 있습니다. 그 극한을 양변에 취해 보면 적분방정식의 해가 되고 따라서 미분방정식의 해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약간의 다른 테크닉으로 해가 유일하다는 것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너스 수업이었고요. 그래서 한번 봐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더라도 미분방정식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본 수업으로 넘어가서 거기서는 좀 더 쉬운 것들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적어놨다가 나중에 3학년 해석개론 같은 과목을 듣고 대체 여기서 이렇게 이 적분, 극한 이게 언제 바뀌는가 이런 것들은 조건들을 배우거든요. 이게 유니폼 컨버지라고
네, 나중에 배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대학원 해석학 같은 과목을 들으면 얘는 컨트랙션 매핑 프린시플 같은 걸로 되게 멋있게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봅시다.